분집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모든 다양한 분집들보다 이제 식물의 일반적인 분집들이겠죠. 수평 분포가 있고 수직 분포가 있는데 수평 분포는 조금 더 범주가 넓다라고 보면 돼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위치, 그 지구 본 위치에서의 위도와, 그지? 위도와 뭘 가지고 이제 강수량, 그지? 위도에 따른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집의 분포야. 분집 분포. 그럼 위도라고 하면 지구상에 지구본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뭐 적도 부분, 30도 부분, 뭐 60도 부분, 뭐 90도 부분 이렇게 위도상으로 나눠지겠죠. 그러게 되면 그 위치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평년의 강수량 부분이 있을 거고 평년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값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 두 개를 다 고려했었을 때의 분포가 수평 분포야. 기온과 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둘 다를 다 고려했을 때. 오케이? 수평 분포는 기온과 강수량 둘 다를 고려한 거야. 그러다 보니 기온과 강수량 둘 다를 다 고려했었을 때 이렇게 보면 삼각형 형태처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수량이 적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강수량이 많은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강수량이 많아지는 곳, 강수량이 적어지는 곳이 있으면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위로는 고위도, 위도가 올라가는 곳, 그죠? 고위도, 여기는 저위도, 저위도에 따라 식물의 군상들이 어떤 형태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표현해 준 거야. 그래서 수평분포는 기온도 강수량도 같이 고려돼서 주로 어떠한 생물 분집들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형태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눠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온이 되게 낮으면서 그죠? 그리고 강수량도 거의 없는 이 특정 지대는 툰드라라고 하는 지대가 존재합니다. 동토, 얼어버린 토양. 오케이, 툰드라 지대가 있고요. 툰드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얘보다는 위도는 살짝 낮아진 형태이긴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얘보다는 그렇게 춥진 않은, 그지? 얘보다는 동토를 얼어버린 토양으로 존재하는 얘보다는 춥진 않은 이제 침엽수림이 주로 배치가 될 거고, 그리고 얘보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위도가 낮아지면서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지층에는, 이 지형에는 세 종류, 강수량에 따른 또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온대, 그지? 온대에 해당하는 여기 낙엽수림. 그리고 강수량이 더 많고 정리에 따라서 이제 온대 초원, 적당한 강수량을 보일 때 온도 초원, 그 다음에 여기 온대 사막 지역, 당연히 강수량이 없으니까 거의.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열대 사막, 그죠? 온도가 너무 높고, 그죠? 이쪽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강수량이 적으니까 열대 사막, 맞죠? 그리고 가운데가 열대 초원, 그죠? 열대 초원, 열대 우림 이렇게 배치가 된다. 어렵지 않죠? 이 멘트들, 이 식물 군상의 이름들 정도는 외워서 판단할 수 있게끔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림으로 가면 갈수록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목본 형태의 식물이 많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강수량이 많은 형태, 그죠? 온대보다 열대가 훨씬 더 온도가 높고, 그죠? 우림은 강수량이 많은 형태. 그리고 우리가 황원에 해당하는 거의 비가 많이 안 와서 생물이 많이 못 사는 황무지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사막 지역. 그리고 이제 얼어버린 토양의 일종의 쉽게 말하면 황무지에 해당하는 툰드라도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요거 정도까지는 이제 비가 잘 오지 않은 그런 지형들. 자, 이게 지금 수평 분포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안 해줬었어서 이것도 간혹가다가 내신에서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수직 분포는 뭐냐? 분집의 수직 분포. 위치가 이런 위도별로 봤었을 때에 해당하는 거에서 조금 더 한정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전체를 비교하는 거잖아. 지구 전체의 위도 0도랑 30도 지역, 60도 지역, 90도 지역, 지구 전체를 비교해준 형태라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훨씬 더 줌이 돼서 협소한 곳. 예를 들어서 무등산, 우리 특정 위치의 무등산 막 들어가기 전 초입 부분, 무등산 중공, 그 다음에 저기 서석대, 입석대, 고지가 높은, 그래서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고도는 고정되어 있고, 그치? 고도는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걔가 이렇게 고도로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야. 따라서 강수량은 고정되어 있고, 그치? 수직분포. 그 특정 위치에 강수량은 고정되어 있고, 뭐에 따라서? 고도에 따른 특정 위치, 고도에 따른 식물 분집의 분포. 오케이? 즉 뭐에 의한 차이만 영향을 받는 거야? 기온에 의한 차이. 기온 차이만 영향을 받는 거야. 기온의 차이. 그게 수직 분포야.
그지? 우중산 아래 입석대 올라가기 전 가장 낮은 지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생기는 식물 군상의 분포의 변화. 오케이? 그러면 자, 고도가 높지 않은 평지대에서 점점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형태가 보이냐? 당연히 강수량 고정으로 똑같은 비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고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우중산이랑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비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내려. 그지? 비슷비슷하게 내리는 형태에서 자, 아래쪽 그다음에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달라지면서 점점 나타날 수 있는 생물의 군집으로는 제일 추운 곳 이쪽으로 올라가죠. 얘가 지금 서온 이쪽이 조금 더 고온 그죠? 강수량의 정도는 똑같고요. 제일 추운 곳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관목대입니다. 관목대. 그래서 갈대나 그지? 저기 뭐 서석대 입석대 쪽에 갈대가 좀 많고요. 뭐 그 뭐지 개나리나 그지? 철쭉이나 이런 게 많아요. 덤불처럼 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관목잎이랑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관목잎 뭐 교목잎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목잎은 10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키가 큰 나무들로 이루어진 게 교목잎이야. 반대로 관목잎은 10m 미만으로 키가 낮은 덤불처럼 개나리 알죠? 개나리. 봄쯤 되면 개나리 막 이렇게 길가에 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키가 한 5m 미만으로 키가 낮은 그지? 키가 낮은 얘네들이 막 이렇게 우거져서 막 이루고 있는 거 장미나 그런 얘네들이 대부분 관목잎이야. 관목대가 제일 추운 곳에 계속 잘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가장 높은 추운 곳에. 그다음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제 항상 푸르른 형태의 화렵수림이 있을 수 있는데 얘보다 살짝 더 추워지면 그지? 이제 계절 변화로 해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게끔 해주는 낙엽수림이 있겠죠. 낙엽 화렵수림 그리고 더 추운 곳은 잎이 뾰족뾰족한 형태의 침엽수림이 분포되는 것. 걔보다 더 추운 위치를 더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단연성의 목본형 식물들 관목대. 단연생 목본형 식물. 목본 식물. 이 목본이 아주 키가 높다라기보다 간목은 키가 낮은 형태라고 보면 돼. 덤불처럼. 그래서 그 정도의 특징을 보이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건 식물의 군집조사입니다. 자, 그게 방형구법이에요. 방형구법.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자, 이제 산수를 뒤지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산수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식물의 군집조사.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우리 이 시간 그대로 진행한다. 다음 주 토일. 자, 식물의 군집조사 일단 보면 방형법. 볼 때 군집의 내부를 조사해서 우리가 뭐 우점종이나 우점종, 지표종, 희소종, 핵심종 이런 키워드를 이제 골라내야 할 때 주로 방형구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얘네는 상관이 없고 주로 우점종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형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고려해서 우점종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형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특정 빈고판, 특정 일정 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 빈고판 같은 애를 추적을 해. 추적을 해서 그 네모난 틀 안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의 수, 종의 개수 또는 종의 종류의 수, 종마다 하나하나의 개체수, 그들이 방형구에 출현되어 있는 개수, 빈도, 그 다음에 그들이 점유하는 피도를 고려해서 나타내는데 일단 우점종의 개념부터 먼저. 우점종은 중요치 또는 중요도가 높은 종. 그 생물 군집에서 중요치, 다른 말로 중요도가 높은 종을 우리 그거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우점종. 그럼 중요치, 중요도라고 하는 걸 무엇을 중요치, 중요도라고 하냐?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형구를 이용해서 계산해낸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우리는 중요치라고 해요. 오케이? 자, 상대자가 들어가면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밀도의 백분율로 계산한 거야. 여러 생물종이 출현되어 있는데 그 각각들의 개체수들 중에서 100 중에 이 A종이 또는 B종이 C종이 얼마의 백분율 %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밀도값에서 각각 백분율을 한 거야. 상대자가 들어가면. 빈도값에서 각각
백분율을 한 거야. 상대자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P도 값에서 상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 P도에 백분율을 해서 계산해 준 게 형태 이런 거. 이걸 다 더한 게 중요치. 됐죠? 오케이? 그러면 밀도가 뭐고 빈도가 뭐고 P도가 뭔지가 여기 지금 위에 네모 박스 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적고 가볼게요. 밀도는 자, 출현한 그 방향구를 추측을 해요. 근데 방향구가 이제 빈고판처럼 문제마다 약간씩 다른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 간단한 형태로 안 나오고 조금 복잡한 산수 형태로 좀 많이 나오는 형태다 보니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잘한가요? 아닌가요? 57쪽 아마 여러분 복사해줬던 프린트에 57페이지 거 한번 봐봐요. 거기에 지금 뭐 녹색 여러분 색깔이 안 나와있군요. 색이 안 나오네요. 자, 녹색의 필드가 있었어요. 녹색 필드에 지금 이런 네모난 형태의 5개를 투척하는 겁니다. 뿅뿅뿅 투척했어요. 자, 이 네모가 하나가 방향구 하나입니다. 네, 이 네모 방향구 하나고 여기가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의 정육각형입니다. 다 똑같이 1세제곱미터짜리예요. 이 똑같은 아이를 5개를 추척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는 뭐 개나리도 있었을 거고, 그죠? 민들레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A, B, C, D, E 5개의 생물 종들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출현한 개체 수들과 방향구 개수 등등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중요도를 계산을 해내야 합니다. 상대 밀도값, 상대 빈도값, 상대 피도값. 뭔가 보다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차분히 따라와 보게요. 일단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냐? 밀도의 개념 정의는 자, 우리가 방향구를 투척을 했어. 그러면 그 투척한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해, 그죠? 밀도의 개념은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해. 지금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 55쪽 보고 있어. 프린트 55쪽의 개념. 자,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해 A라고 하는 생물종의 밀도를 만약 물어봤다라고 하면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에 그 A라는 생물종이 여기든 출현한 개체 수야. 오케이? 개체 수 개념. 즉 특정 종의 개체 수 개념. 외울 거 외우자. 특정 종의 개체 수 개념. 면적분의 개체 수야. 자, 빈도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그림이 안 보여서 내가 참, 4개군요. 여기 진짜 뭐가 많아서. A, B, C, D, E 5개가 출현되어 있대. 그죠? 이렇게 할게. 네모, 세모. 또 뭘로 표현할까? 다른 뭐 있을까? 역삼각형. 그래, 역삼각형 안 헷갈릴까? 헷갈릴 것 같은데. 하트. 그래. 하트 나쁘지 않다. 자, 하트.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이렇게 A, B, C, D, E라고 하는 이 5개 생물종이 여기 각각의 5개 방향구에 다 출현되어 있는데 보니까 5개 방향구에서 출현한 총 개체수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4개가 있대. 개체수 개념이 출현한 개체수 개념이 4개. 그러면 저 A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A가 지금 여기 그림이 이렇게 생기네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플레이 되고 있나요? 네. 네.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표에는 개수가 나와 있는데 그림도 옮겨 나갔고 그림으로 써져 있는 거에서 너네가 저 밀도를 뽑아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한번 봐볼게. 일단 표 보니까 가운데 4개, 20개, 8개, 얘가 지금 6개 있대. 6개, 12개, 개체의 수가. 그래서 일일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걸 지정을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고 개수를 따로 지금 문제에서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의 문제가 있으면 개수를 따로 칸정해서 써줘야 돼요. 여러분이 각각. 오케이.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현재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지? 그러면 각각을 개수를 동그라미가 여기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다른 데 없고, 그죠? 4개 있으니까 각각들을 다 추려서 너는 20개 있으니까 추려서 개수를 다 써줬어. 넌 8개 있으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있으니까 써줬고 6개 있으니까 써줬어. 삼각형.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군데만 몰려있죠? 그다음 12개 있으니까 하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밀도는 전체 방향의 면적분의 특정적인 개체수니까 A의 밀도, 그죠? B의 밀도, 그죠? C의 밀도, D의 밀도, 그지? E의 밀도를 각각 계산해 주는 거야. 아직 상대 밀도까지 가지 않았어. 밀도를 계산하려면 전체 방향의 면적분의 특정 종 A의
이게 개체수니까 면적은 이거 1제곱미터짜리가 총 5개 있지 않나? 지금 방향구가? 그지? 네. 그러면 5제곱미터여야 되겠죠. 출연하에서 나와 있는 방향구의 개수가 총 5제곱미터에 대한 면적이니까. 그리고 개체수 하나하나로 카운팅 형태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카운팅해 봤더니 A는 4개 있죠. 끝! 이게 그냥 밀도야. 네, A종의 밀도. 그다음 B종의 밀도도 5제곱미터분의 얼마야? 20. 그죠? 왜 일부러 다 소수로 안 풀고 일부러 이렇게 식으로 써줄 거야? 왜냐면 나중에 상대 밀도 계산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분모값 그대로 표현해서 그냥 다 이렇게만 써볼게 일단. 너 8. 그죠? 개체수니까. 너는 5제곱미터에 넌 얼마야? 6. 넌 얼마야? 5제곱미터의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12.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가 각 생물종 A, B, C, D, E 생물종의 개체수를 바탕으로 한 밀도였었다라고 하면 상대 밀도는 그럼 어떻게 돼? 상대 밀도는 자 거기 위에 여기 위에는 표가 안 나와 있지만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상대 밀도는 특정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에 그죠? 상대 밀도 여기다 쓸게. 상대 밀도는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에 상대 밀도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에 A라는 생물종의 밀도 곱하기 당연히 100분율 값이 되죠. 100 이렇게 줘.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지금 일일이 계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지? 아래 분모값이 다 5로 똑같잖아. 어차피 면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A종의 상대 밀도는 전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줘요. 그죠? 그러면 아래 통분한 이 숫자는 5제곱미터로 똑같을 거고 맞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4 더하기 20 더하기 그죠? 8 더하기 6 더하기 12 분의 이게 전체 밀도의 합이니까 분의 A종의 밀도 A 5제곱의 4죠. 그죠? 내가 왜 이걸 표현해주냐? 곱하기 100 이게 지금 상대 밀도죠. A종의 상대 밀도가 왜 이걸 표현해주냐? 그럼 B종도 똑같이 B종의 상대 밀도도 똑같이 전체의 총 합분해 그죠? 4 더하기 20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그죠? 분의 5제곱미터의 B의 밀도의 합 밀도 곱하기 100 이거죠? 그죠? 그러면 아래 분모는 어떻게 돼? 10. 없어지지 않나? 그지? 5제곱미터는 그죠? 네? 분모 10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분모가 10? 10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위에 분자에 5제곱미터랑 약분된다는 거 아니야? 그 말하고 있었어. 아, 우리 그 10을 말한 간단하게 거예요? 표현하려면 아. 아래 여기 분모에 있는 얘 여기 분자에 있는 얘 어차피 5로 똑같이 걸리잖아. 그지? 없어지죠? 네. 일일이 얘를 다 그지? 다 계산해서 소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즉 그 말은 뭔 말이냐? 즉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건 원래 개념상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의 A종이 출현한 A종의 개체 수가 수개념. 근데 전체 각각들을 고려해서 상대 밀도를 계산하다 보니 아래가 총 합분의 그 A종의 밀도 곱하기 100이다 보니까 이 면적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개체수만 알면 전체 개체수분의 특정 생물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 밀도가랑 똑같다고요. 네, 면적이라는 걸 고려한 개념이 확실하긴 한데 그지? 면적이 공통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지? 전체 이 출현해져 있는 A, B, C, D, E 각각 그들 모든 개체수 즉 개체수의 총합이 들어가면 개체수의 총합분의 A, B, C, D, E A, B, C, D, E 실마까지 가고 있는 거야. 얘의 개체수의 총합분의 이해되죠? 개체수의 총합분의 특정 A종의 상대 밀도는 A의 개체수 곱하기 100 한 거랑 똑같다고. 그쵸? 근데 개념적으로는 면적이 들어가는 개념은 맞아. 원래는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의 A의 개체수,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의 B의 개체수,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의 C의 개체수 각각들에 해당하는 밀도에서 상대 밀도를 뽑아낸 개념이니까. 맞죠? 그래서 표에 이 방향구의 면적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 걔네들 각각의 출현된 개체수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 밀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 A, B, C, D, E의 상대 밀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는데 뭐 이 5개의 상대 밀도를 다 더해보면 총합이 100이 나오긴 해야 되겠지. 네. 100 중에서 고려한 값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미리 쓰고 나머지가 뭐 여기가 뭐 10%, 여기가 뭐 20%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자. 여기가 뭐 15%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 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뭐 25%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다 더해서 나머지가 얘의 퍼센트야. 그죠? 다 더하면 100이 나오게끔 세팅되어 있는 게 상대값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자, 밀도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렸어요. 밀도와 상대 밀도. 그죠? 밀도와 상대 밀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냐? 빈도와 상대 빈도가 있어. 근데 빈도는 출현한 모든 종의 개체 수 개념이 아니라 걔가 출현되어 있는 방영구 개수, 그러니까 얼마나 빈번하게 방영구에 출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자, 일단 여기다 써볼게. 빈도. 자, 빈도는 자, A가 있어.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A들, B들, C들 각각 있는데 5개의 방향과 있죠. 그러니까 빈도의 개념 여기다 적어볼게. 지우고 빈도 한번 잡고 갑시다. 빈도. 원래 빈도의 개념성이 뭐예요? 빈도. 전체 방향구 당 전체 방향구 수분해. 그죠? 전체 방향구 수에서 특정 종이 그죠? 있는 특정 종이 방향구의 출현한, 특정 생물종이 출현한,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수. 이게 빈도 개념이야. 그죠? 이게 빈도 개념. 맞죠? 그러면 봅시다. 자, 총 방향수가 5개야. 그죠? 5개. 5개 중에 이 동그란 생물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가 너 하나. 없네. 그죠? 5개 중에 하나밖에 없지. 그죠? 5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A의 빈도는 전체 5개 중에 하나만 출현되었어.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동그란 게 여기 중에 얘밖에 없잖아. 얘가 3개가 한꺼번에 몰려있어도 개체 수보다는 개체 수 개념이라 동일한 형태의 한 종이 하나의 방향구에 있으면 그 출현한 방향구 수 1개로 치워. 오케이? 개체 수 하나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로 5분의 1이야 너는. 그지? 그럼 B는 얼마? B는 별표 하나, 5분의 4 둘, 셋, 넷,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C는 보니까 네모 5분의 하나, 2 2개, 그지? 5분의 2, 2개, 그죠? 5분의 2, 5개 중에 너 2개의 출현, 그죠? 그다음 D는 5분의 1 5분의 1, 그죠? E는 5분의 2 5분의 하나, 둘, 2개, 5분의 1, 5분의 2, 그죠? 이렇게 D,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도 상대 빈도 값은 다 똑같겠죠? 상대 빈도. 그러면 다 더해. 모든 출현한 A, B, C, D가 출현한 모든 생물 중에 빈도의 합분해. 그죠? 빈도의 합 똑같이. 그죠? 총 상대 빈도는 모든 종의 빈도의 총합이시니까 굳이 얘네들을, 그죠? 통분을 일일이 다 소점으로 할 필요가 없죠. 1 더하기, 어차피 똑같아.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 그죠? 어차피 여기 아래 분모값은 똑같이 걸려서 사라질 거니까. A종의 빈도 5분의 1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러면 빈도의 총합분의 얘 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맞죠? 개수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상대 빈도가 나와 있어. 그지? 자, 얘는 지금 5분의 1이었고, 그죠? 5분의 1이었고, 5분의 4였고, 맞죠? 5분의 2였고, 그죠? 여기는 5분의 1이었고, 여기는 5분의 얼마였고, 2였고. 걔를 다 더하고 그것분의 2 곱하기 100. 다 더하고 그것분의 2 곱하기 100. 그죠? 그것분의 2 곱하기 100. 얘분의 얘 곱하기 100.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이야. 이 숫자가 똑같으면 어차피 똑같은 빈도값, 상대 빈도값이 나오겠네. 맞지? 출현한 개수가 똑같으면. 예. 표에 나온 형태 그대로를 읽어드려 보면 지금 여기가 0.2가 빈도고 0.8이고 어쩌시고 저쩌시고 해서 다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다가만 써볼게요. 그죠? 개체수 개념으로 상대 밀도. 그죠? 상대 밀도. 너는 얼마야? 상대 밀도는 8이네. 그죠? 예 10분의 0.8에서 너 8%. 그죠? 8%야. 어떻게 보면 퍼센트니까 8%. 그 다음에 B는 40%. 그죠? 8%. 공간이 8%, 40%, 16% 16%. 뒤에 나와 있어. 프린트 12% 16%, 12%, 곱하기 3은 24% 24%. 그지? 다 더하면 100%고. 그죠? 상대 밀도였고. 그죠? 자, 빈도 계산하니까 너가 0.2야. 손쪽 나오는 거 똑같겠지? 0.2. 그러니까 얼마? 여기 0.8로 나오겠죠? 여기도 0.2로 나올 거고. 여기는 얼마? 0.4 아니야? sorry, 0.4네. 빈도. 여기 지금 빈도의 합 0.4. 5분의 1에 5분의 2, 0. 미안하다. 0.2. 0. sorry. 0.4. 0.8. 잠깐만. 5분의 2. 0.4. 맞지? 네네네 그지? 5분의 1, 0.2. 네. 0.4. 그지?
얘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고.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 10, 10이야. 20. 얘 다 더했더니 2 나오네. 다 아, 20. 더하니까 예, 2. 소점. 그래서 2분의 0.2 2분의 0.2 곱하기 100한경. 이게 맞죠? 이거 다 더하면 산수로 2가 나오고 2분의 0.2 곱하기 100. 그랬더니 상대 빈도가 10. A의 상대 빈도가 10%. 그죠? 10%. 표에 나왔으니까 10%. 또 쭉 보니까 10%고 너가 40%가 되겠고. 그죠? 40%. 그럼 너는 얼마야? 20. 20%. 그죠? 너도 10%. 그죠? 그리고 너는 얼마? 다 더해보니까 40. 이 아닌 20. 20. 그지? 20%. 요렇게. 됐죠? 다 더했을 때 100이 나오도록. 요거 더하면 다 100이 나오도록. 그죠? 세부적으로 하나씩을 더 물어보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갈 수 있는 개념으로부터 갈 수 있게끔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피도를 물어보기도 해요. 피도를. 근데 그 피도는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잡고 가냐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텍스트 한번 봐볼래요? 텍스트 그림이 있는 부분에 앞에 텍스트. 자 피도는 제가 지우고 자 피도의 개념은 점유 면적이거든. 근데 얘도 면적 개념이 실제는 들어가. 자 밀도의 제대로 된 원래 개념하고 피도의 제대로 된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방향구 개수가 중요한 건 빈도였고 개체수 개념으로 들어갔던 건 면적분의 개체수로 들어갔던 건 밀도였어. 근데 이제 피도는 자 전체 방향구의 면적이 분모값으로 걸려.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의 그 A라는 생물종 또는 B라는 생물종 각 생물종들이 그 특정 종이 그 방향분에 점유되어 있는가? 걔가 꽂혀져 있는데 걔가 잎들이 조금 넓은 애들이야. 그러면 햇빛을 아래의 집 표면에 적게 받겠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얘네들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그걸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 차지한 면적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줘요. A종이 얼마를 차지하고 B종이 얼마를 차지하고 C종이 얼마를 차지하고 안 주고요. 그냥 빈도랑 유사하다고 하자라고 하는 뭐 특정 멘트들. 네, 또는 표로 그냥 그 데이터 값을 줘. 왜냐면 밀도랑 빈도를 계산해내기 귀찮잖아. 또 종수가 많으면. 밀도 빈도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도록 너네가 알아서 계산하도록 하고 피도 값들은 어느 정도 주는 문제들이 대부분 있어. 근데 여기는 이런 개념까지 너네가 알고 가라고 해서 안 주고요. 그 멘트를 이렇게 줬어. 각 생물종, 각 식물 종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종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A라는 생물종은 100세제곱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자, B는 200제곱미터. 제곱미터. 그지? 면적이니까 가로, 세로 이런 넓이로. 그다음 C는 얼마? 150 제곱미터. D는 얼마? 100. 그다음에 E는 얼마? 2는 150. 50. 이렇게 준 거야. 오케이? 네, 점유하는 차지하는 면적이. 그러면 A 식물종 개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식물종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10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했죠. 근데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전체 방향 면적이 5잖아. 5제곱미터잖아. 단위는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지. 아래가 미터니까. 그지? 근데 여기는 제곱센티미터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얘를 미터 단위로 바꿔줘서 계산해줘야 되니까. 전체 면적을 센티로 못 바꿔요? 그렇게 바꿔도 되지. 근데 이제 숫자가 너무 솔중으로 많아지잖아. 근데 약분하면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편한 방향으로 해도 돼. 편한 방향으로. 근데 여기 표에 나온 형태로 일단 가면 자 아래 여기 표로 봐보자. 일단 쓰기 귀찮으니까 표로 봐보니까 자 A종이 지금 현재 A종이 4개 개체가 출현되어 있잖아. 개체수가. A종 하나하나가 개체 하나가 차지할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라면 근데 전체 중에서 4개가 있으니까 400제곱미터겠죠? 그죠?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400제곱미터 A종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근데 걔를 미터제곱으로 바꿔서 이제 전체 면적이 오는데 0.04 그죠? 0.04로 계산해 줄게요 그죠? 오케이? 얘가 얼마? 0.01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면 그죠? 어차피 뭐로 표현하게 되면 소수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 아래 분모값은 다 똑같이 약분돼 버리니까 저런 형태로 표현하게 됐었을 때 그죠? A가 차지하는 지금 출현되어 있는 A가 차지하는 뭐는 P도는 5분의 0.04 그죠?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네. 그지? 그래서 P도 A는 5분의 0.04 그죠? 4개가 출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당 0.01이니까 그럼 여기는 0.01이겠죠? 여기는 0.01오겠죠? 여기는 0.01이죠? 여기도 0.01오겠죠? 오케이? 하나다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러면 제 B라고 하는 애의 P도 값은 5분의 얼마겠어? 얘가 지금 20개 출현될 때 0.04 0.03가요? 20 곱하기 0.02 하니까 아니 0.4네 그냥 0.4네 위에가 예. 그죠? 위에가 0.4입니다 왜 0.4 나왔다고? 20 곱하기 0.0 개체수 20개 곱하기 그지? 저 i가 0.0이니까요 이건 적어놔 너 나중에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놔 여기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어 왜 이거 0.4인지 여기 B는 저렇게 C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 B, C는 5분의 그죠? 총 8개인데 0.2 곱하기 8이니까 그치? 0.16 0.16 그죠? 0.16 0.6이 맞나요? 0.16? 아 0.1이네요 0.1이네 제가 산수를 곱셈을 있어. 아이고 그래서 산수를 뒤지게 해야 되는 단어이 여기요 0.12지 C지? C 0.01로 곱하기 몇 개야? 8개 곱하기 0.01이니까 아 맞죠? 0.1인 줄 알았어요 0.1.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는 총 6개가 출현돼 있대 6개가 그지? 6개가 출현돼 있네 0.01이야 그지? 0.01 그럼 0.06이겠네 맞죠? 네 그러면 0.06 그죠? 5분의 0.06 그 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분의 2는 12개 곱하기 12개 곱하기 얼마입니까? 개체수 12개 0.0으로 0.0이니까 똑같나요? 0.0 다르네요 아 0.0 0.18 나오네 예 0.18 0.18 이렇게 맞죠? 점유 면적 개념이니까 점유된 면적 그 생물종이 점유된 면적 개념 그러면 당연히 상대 피도는 뭐겠어? 저 똑같겠죠 분자 다 다 더한 거랑 더해서 아래 분모 특정 분자 그죠? 그리고 특정 예의 값이 분자 곱하기 100 그쵸? 다 더해서 얘 분의 곱하기 100 그쵸? 어렵잖아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놨더니 얼마가 돼 상대 피도가 여러분 그 프린트 넘겨보면 상대 피도 값도 나와 있어 여기는 5래 그죠? 5% 그죠? 다 더한 거분의 얘 곱하기 100이 5%래 그쵸? 얘가 5%고요 그 다음 얘는 50%고요 점유된 면적이 넘네요 15%. 그리고 15% 그리고 7.5% 7.5% 하나 둘셋넷 하나 없었는데? 하나 많았니? 맞는데요 하나 7.5%예요 하나 둘 7.5% 아니야? 네 그다음 아래가 22.5%구나 22.5 22.5%다 더하면 100% 나오고 그쵸? 자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이따 쉬었다가 와가지고 문제 풀어보게 할 거야 그러면 우점정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빈도, 밀도, 피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상대 빈도와 그지? 상대 밀도와 그지? 상대 피도를 다 더해서 그러면 그 우점종을 계산해내는 그 중요치의 개념은 100 안에서 노는 게 아니야 어차피 퍼센트 농도로 나왔던 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빼고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만 다 더해주는 형태니까 100보다 초과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당연히 100보다 초과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당연해 그래서 A종의 중요치는 중요도는 10이랑 밀도 8이랑 8 더하기 10 더하기 5가 A종의 중요치겠지 중요치 그죠? 중요치라고 하는 건 이 빨간색이라는 걸 다 더했을 때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상대 밀도와 그죠? 상대 밀도도 제일 높고 딱 봤을 때 상대 빈도에서도 높은 값을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에서도 상대 피도에서도 높은 값을 갖고 있는 얘가 제일 중요치겠네 중요치가 높은 얘가 우점종이겠네 우점종 그죠? 우점종이 B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점종을 알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밀도와 빈도와 피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에게 실제 3번과 4번, 5번을 풀어보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문제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저는 10분 후에 올게요. 그죠? 쉬는 시간 잡아먹어서 미안한데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꺼줄래요? A가 뭐죠? A죠. 삼각형이죠. 7개요. 7개 있지. B는 몇 개 있어? 걔 5개 있을걸? 맞지? 네. 그 다음 C는 몇 개 있어? 3개요. 3개. 그렇지. 개체수가 이렇게 있는 건 카운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방향구 전체 면적분의 그지? 면적분의 개체 수니까 25제곱미터 안에 그지? 25제곱미터에 왜냐면 1 곱하기 1에 해당하는 방향구 25개를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전체 면적이 1제곱에 방향구가 25개 있으니까 그죠? 25제곱미터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분의 얘가 7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점 밀도 맞죠? 25분의 7, 25분의 5, 25분의 3 간단하게 이제 단위 다 생략하고 맞죠? 자 근데 이제 빈도요. 빈도. 그러면 이제 빈도는 얘가 지금 0.28인데 그죠? 왜 0.28이냐? 출현한 방향계 이제 방향계 총 개수분의 그죠? 방향계 총 개수는 방향계 총 개수는 25개잖아. 방향계 개수가 네. 25개. 그리고 25개에서 저 A종이 출현되어 있는 개수를 보니까 출현한 방향 수가 뭐야? 방향 수 7개. A 그죠? B는 덩어리 져서 있지만 3개 맞죠? 방향 우수 그죠? 방향 우수 그죠? 개체수가 아니라 방향 우수 그죠? 그 다음에 C는 얘도 3개 맞죠? 방향 우수 빈도값 계산할 때 그래서 A는 25개 분의 7 그죠? 25개 분의 3 25개 분의 3 그죠? 네? B 2개 아니에요? 아 3개구나. 네 3개입니다 뿅뿅뿅 3개입니다 하나 놓쳤네요 그래서 여기가 0.18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0.12일 거고 여기도 0.12겠고 그죠? 0.12 그죠? 여기 0.28 0.2 여기가 0.1이었어요 이렇게 됐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P도는 이제 방향구 안에 한 칸에 출현한 종은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빈도랑 똑같다. 빈도랑 똑같다 그 말이야. 한 칸에 출현되었으면 그 면적을 다 차지한다라고. 빈도랑 P도가 똑같다. 그 멘트 기억해놔. 이 제공된 제한된 그 안에서 판단하면 돼. 방향구 안에 한 칸에 차지하는 출현종은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점거해서 그 칸의 면적으로 점유된 면적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빈도랑 P도 값이 똑같아 버려. 0.28, 0.12, 0.12. 그러면 당연히 상대 밀도는 그지? 0.28 더하기 0.2 더하기 0.1 그래요. 0.28 더하기 0.12 더하기 0.2 더하기 분의 A종의 곱하기 100이겠죠? 그죠? 불러드릴게요. 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까. 그래서 그게 46.7이 나왔고요. 그래서 B는 33.3 땡이 나왔습니다. 그죠? B 33.3 계산한 방법 다 더해서 B만의 0.2 곱하기 100 하는 거죠? 맞죠? 다 더해서 C는 20% 나옵니다. 상대 밀도가. 그죠? 상대 빈도 다 더해가지고 걔 곱하기 100 53.8 3.8이에요. 53.8 아, 나와요. 그러네. 네, 53.8 나와요. 아이고. 23.1. 그리고 다 더해서 이제 얘가 A죠. A, B, C 그러면 B는 23.1 그죠? C가 23.1 똑같이 그러고 빈도랑 B랑 똑같은 상태니까 똑같겠지 그죠? 23.1, 23.1 A가 5점. 5점종은 그죠? 얘도 놓고 빈도 중에 놓고 빈도 놓고 P도 A가 5점종이겠네 그지? 중요도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그죠? 100을 넘어가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100을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는 게 당연한 값이다 중요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왼쪽 보시면 여기 하나 더 있죠 지금 여기 59페이지 하나 옮겨보면 네 59쪽 숙제일까요? 당연데스 숙제겠죠? 당연데스 복습하시라 숙제겠죠? 자이스트로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이 또 이 개념은 이걸 해놔야 또 이게 연습이 돼야 또 가고요 또 숙제 있습니다 이 프린트 또 숙제 뭐냐면 제가 또 복사를 해드렸어요 그 프린트를 그래서 아마 방향구를 연습을 해보라고 그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사를 해갖고 거기 보니까 8번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방향구 8번 문제 프린트에 8번 문제랑 그죠? 아마 이제 자이스토리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자이스토리 풀어도 돼요 이런 것 따위 너무 쉬우니까 근데 저는 쉬운 것부터 기본부터 천천히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프린트 당연히 여기까지 내어드리면서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프린트 끝내오는 거 오빠는 여기까지 해오시겠죠? 겸이도 해오시겠죠? 프린트 해오시겠죠? 8번까지요? 네, 맞아. 여기 뒤에 보시면 싹다 63쪽 풀어야지. 63쪽 프린트 63쪽 61쪽이 아니라 63쪽이에요. 네, 61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59부터 미안해 59부터 아. 63쪽까지 다 풀어요. 다 풀어요. 다 풀어요. 자, 그러고 넘겨보니까 이거 갖고 와야 돼. 왜 갖고 와야 돼? 다음번에는 요거를 설명할 거야. 다음 주에는 요거를 설명할 거니까 지금 풀어서 갖고 와야 돼. 음, 이제 안 갖고 오면 안 돼. 또 복사해줘야 되니까 또 복사하지 않도록 갖고 와. 네, 갖고 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의를 펴봐봐. 자의. 시험 대비 언제부터예요? 네? 시험 대비 다 다음 주. 나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 다음 주. 나는 화학 같은 경우는 먼저 해가지고 난 다음 주부터 화학 시험 대비하고. 아, 그런가? 네, 쌤이랑 합의를 봤어요. 아, 그런가? 아, 너 시험 일찍 본가? 시험 아니 그냥 좀 한 달 다음 주가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냥 아. 그때부터 하려고요. 아, 그래 상관없네. 그럼 시험 언제 본가? 정강은? 넌- 15일. 넌 나보다 어차피 일주일 늦냐? 똑같잖아. 8일, 9일이 다음 주니까. 네. 그래서 저- 15일 날 저-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나? 저는 시험이 8일이에요. 근데 딱 한 달 하나. 너는 딱 한 달이고 나는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있어도 되네. 걱정되는 미리 공부하고 있어도 되네. 응, 미리 공부하시 않아? 3시에는 지금 고율통합반이 현재 다 시험 대비로 들어갔어요. 3시든 1시 30분이든 다 시험 대비로 돌아가 있으니까 고율반이 원래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러 오셔도 됩니다. 네. 자, 하실 건 하시면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이에서 당연히 자이 거를 다 풀 거고 307쪽 자이스토리 307쪽 보시면 자이스토리 307쪽 요거는 고일 통합에서도 나오는 내용 1차 소비자를 네, 1차 소비재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개체수를 늘려줬을 때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영향을 받아서 1차 소비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2차 소비도 갑자기 늘어. 근데 1차 소비가 너무 많이 늘면 걔네가 겁나 초원을 많이 퍼먹겠잖아. 그럼 초원의 개체수, 생산자 개체수 줄겠지. 요런 흐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또 똑같이 나오고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상위 영역 단계를 지나가면서 이제 먹이사슬을 따라서 약간의 에너지가 흘러가지만 개체수는 점점 줄지만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 효율은 더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넘겨보니까 308쪽이 있어. 이 308쪽은 아마 생명과학 원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08쪽은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08쪽에 있는 물질 순환이나 그런 거. 일단 시간이 협소하니까 자 308쪽에 나는 지수 순환 하나가 나네. 아니 질소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딱 여기가 끝날 것 같은데 10분은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일단 308쪽 거기 자이소리 308쪽에 맨 위쪽을 먼저 설명해 줄게. 네, 자 일단 전체 우리 지금 먹고 먹히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생태계에 대해서 생산자 그룹이 전체 유기물을 다 생산해서 공급해 준 역할을 하죠. 네. 물론 그 생산자가 자신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의 세포업의 재료로도 사용되도록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초식동물이 개 일부를 먹어서 그 에너지의 양, 그 유기물의 일부가 이제 먹이사슬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일부가.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 준 것이 생산자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총 생산량과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생산자 그룹 단계의 총 생산량은 뭐를 의미하냐? 그 이제 사업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 자, 그러면 한 달에 벌어들인 총 매출이 있겠지. 그게 총 매출, 쉽게 말하면 총 생산량이야. 근데 그 총 매출을 벌어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봐봐. 예를 들어서 그지? 뭘 고정된 지출이 있을 거 아니야. 임대료도 내야 될 월세. 거고, 월세 내야 될 거고, 재료비 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고정되는 그 매달에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게 호흡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생산과 소비를 보면 총 생산은 일단 가장 더 커. 그지? 얘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총매출, 그 달의 총매출. 그 총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세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세포업을 할 거니까. 그게 무슨 양이 되면 홍량이야, 홍량. 그러면 총 생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생산량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생산량이면 그 총 생산량에서 고정 지출인 호흡량을 뺀 것만큼이 뭐겠어? 순생산량. 네트값, 순생산량. 근데 그게 순생산량인데 그 순생산량을 또다시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이 순생산량 중에 순생산된 그 순수한 유기물의 총 값들 중에 일부는 그죠? 초식동물의 먹잇감으로 먹히겠죠. 그래서 초식동물의 먹잇감으로 먹힌 양이 이걸 우리는 피식량이라고 해요. 피식량. 그죠? 피식량이고, 그리고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낙엽이 진다거나, 그지? 입이 다 말라 삐뚤어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낙엽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죠. 걔는 탈리가 돼서 우리 그 식물의 생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니까, 식물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니까 떨어져 나간 유기물 양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뭐 말라 죽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얼어서 죽었다거나 하는 그 유기물을 뺀 거. 그지? 그래서 피식 양을 제외한, 이건 이제 당연히 1차 소비자에게 흘러간 거야. 이 양 전체는 1차 소비자에게 흘러간 거고, 1차 소비자. 그죠? 초식동물에게 흘러간 거니까. 그지? 근데 피식된 양만 제외하고서도 뭐 고사되거나, 고사량. 그지? 낙엽된 양을 뺀 나머지의 에너지원들로 플러스 알파 하는 거지. 뭐 뿌리세포나 줄기세포, 잎세포를 조금 더 막 발전시켜서 조금 더 키운다거나 꽃대를 올린다거나 하는 걸로 조금 더 사용이 되겠죠. 그게 생산량이야, 생산량.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만 잡아두시면 충분히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 오케이? 그래서 생산량이 순생산량 안에 들어가고, 전체 큰 흐름은 총매출, 그게 총생산량, 그죠? 총생산량이 항상 더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만큼이 순생산량이 되더라. 그리고 이 순생산량 안에 누군가에게 먹힌 양, 그리고 말라비틀어서 낙엽이 진 양,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일부러 자신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일부를, 그죠? 플러스 알파 시키는 생장량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더라.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저걸 먹었어. 저 유기물의 총량을 먹었어. 그럼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오로지 얘는 종속영양 생물이니까 생산자에게 먹잇감을 공급받아서 뭔가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자신의 뭐 이렇게 입이나 얼굴이나 아니면 모든 조직세포들이 기본적으로 꼭 소비되어야 될 열량이 있죠. 그게 호흡량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 1차 소비자도 여기 아래에, 그 아래로 연결된 거야. 이 피식량이 이렇게 확장돼서, 피식량이 이렇게 확장돼서 1차 소비자가 사용하는 유기물의 총량인데,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자신의 호흡에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고, 호흡량.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라는 키워드는 당연히 생산자한테밖에 없어. 생산자가 스스로 독립영양 생물을 스스로 하니까. 그래서 먹는 관계, 먹이사슬 따라서 먹혀가지고 그 다음으로 유기물이 일부분 흘러가면 그 영양 단계의 호흡량이 일부 사용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의 일부는 나름대로 뭐 배출이 된다거나, 그죠? 또 플러스 알파는 자신의 몸체 일부를 또 생장시키긴 하는데 유기물이 사용이 된다거나, 그죠? 어쩔 수 없이 죽어버려. 죽거나 뭐 몸의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죠? 먹히거나 피식되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된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요 흐름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 형태처럼 숲의 생산량과 소비량처럼 숲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의 나이가, 생산 연령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숲의 수령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초기에는 수령이 젊었을 때는 당연히 쭉 총 생산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 이 최대치가 지금 생산량이야. 당연히 총 생산량이 늘겠지. 그죠? 그리고 그 총 생산량에 뿌리의 호흡량이나 줄기의 호흡량이나 잎의 호흡량들을 갖고 있을 거야. 그죠? 잎의 호흡량, 줄기나 가지의 호흡량, 잎의 호흡량, 그죠? 잎세포가 호흡하는 양,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그다음에 뿌리나 줄기세포가 호흡하는 양, 뿌리나 줄기세포가 호흡하는 양. 이때의 연도 수량에서 전체가 총 생산량이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만큼, 총 생산량에서 이 수량에서 총 생산량에서 잎세포나 뿌리 줄기세포의 호흡량을 뺀 것만큼 이 고정 지출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생산량이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 순생산량 안에 다시 또 뭐가 포함되는 거야. 1차 소비자에게 먹힌 피식량이나 고사되는 양이나, 그죠? 자신의 몸의 일부를 생산시키는 양이 포함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요걸 세로로 눕혀서 90도로 눕혀서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순생산량이 하나 포함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질소순환 조금 더 잡아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조금 더 잡아드리면 자이스토리 개체군 분집 부분은 끝나는데, 근데 MPG에 추가되어 있는 유전자 풀 변화랑 동물과 식물의 분류, 그다음에 개통수 하는 형태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거는 제가 계획을 해서 야금야금 다 설명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과제 프린트 먼저 풀어오는 거, 방역국법 관련된 프린트까지 풀어오는 거, 그 방역국법 관련된 자이스토리까지 최대한 풀어보는 거까지와 과제예요.